3년 전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70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이 양쪽 팔을 붙잡고 부축해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3개월 전에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에 초점이 없고 입가에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앉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내 이름이 기억 안 나요. 5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손주가 와도 이름을 못 불러요. 그 애가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아세요? 아들이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의무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3개월 전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뇌 MRI를 찍어보니까 해마 부위가 40%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최근 3개월 동안 생활 습관 바꾸신 거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평소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평소대로. 28년간 해왔던 그 아침 습관, 그게 뇌를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28년간 매일 아침 했던 그 4가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90%가 똑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 4가지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왜 아침 45분이 뇌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이걸 모르시면 제가 뭘 말씀드려도 실천을 안 하시거든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예요. 31년간 신경과 환자 2년 30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뇌가 망가진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전부 다 아침에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실수 4가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말씀드릴게요. 7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커피 드셨습니까? 된장국 드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빠서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까?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를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를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억 개의 책이 꽂혀 있는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이 책들이 뉴런이에요. 신경세포입니다. 기억, 감정, 판단, 움직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 책들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어요. 해마라는 사서입니다. 이 사서가 책을 정리하고 필요한 책을 찾아주고 새로운 내용을 기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된 아침 습관이 이 사서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독가스가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요. 사서가 기침을 하고 쓰러집니다. 책들이 젖고 찢어지고 불에 탑니다. 하루에 책 1000권씩 사라집니다. 10년이면 300만 권이 사라져요. 어느 날 도서관에 가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찾고 싶은 책이 없어요. 아내 이름이 적힌 책, 손주 생일이 적힌 책,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적힌 책,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게 치매입니다.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책이 절반 이상 사라져도 모른다는 겁니다. 도서관이 반쯤 타버려도 아프지 않아요. 경고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십시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75세 넘으면 4명 중 1명이에요. 80세 넘으면 3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70%가 본인이 치매 초기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이런 적 없으세요? 냉장고 문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방에 들어왔는데 왜 왔는지 기억 안 난다. 이 배우 이름이 뭐였더라.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도서관에서 불이 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머릿속 잡생각은 치웠습니다. 왜 아침이 중요한지 이해하셨죠? 이제 진짜 어떤 습관이 뇌를 죽이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90%가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공복 커피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뭘 찾으세요? 커피잖아요. 믹스커피든 아메리카노든.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드니까요. 30년, 40년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밤새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위장이 텅 비어 있어요. 혈당도 바닥이고요. 이 상태에서 카페인 폭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이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특히 실핏줄처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요. 꽉 조여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38%나 줄어듭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 결과예요. 뇌가 산소 부족으로 허우적거립니다. 살아남으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혈압을 35에서 55까지 폭발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치솟은 혈압 때문에 뇌 속 미세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한 번 터진 혈관 주변의 뇌세포는요,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73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23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용량을 드셨어요. 시원하게 쭉 들이키면 잠이 확 깬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오른쪽이 약간 비뚤어져 있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뇌에 작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미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다행히 작은 출혈이라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습관을 안 바꾸시면 3년 안에 대형 뇌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날부터 공복 커피를 끊었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카페인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킵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기억과 학습의 핵심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공복에 커피 한 잔 마시면 4시간 동안 이 아세틸콜린 분비가 평소의 40%로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4시간이면 카페인이 빠져나갔는데요. 70대가 되면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 걸립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다음 날 아침까지 뇌혈관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나중에 해결책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두 번째 습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해요. 두 번째 습관, 짠 국물입니다.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뜨끈한 국물이잖아요.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국물 없는 아침은 아침이 아니죠.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밥에 국물 말아서 후루룩 먹어야 속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 뜨끈하고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이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뇌혈관에 염분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69세 정수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부산에서 사셨어요. 멸치 육수에 시래기 넣어서 끓인 국을 매일 아침 2그릇씩 드셨습니다. 시래기가 변비에 좋다고 된장도 듬뿍 넣고 새우젓도 한 숟가락 넣으셨어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도 이상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재검사를 지시했어요. 뇌 MRI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뇌 백질에 수십 개의 미세 경색이 보였습니다. 조그만 뇌경색이 여기저기 생긴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혈관성 치매로 진행됩니다. 정수연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국물 한 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김치찌개 한 그릇, 소금 7g, 된장찌개 한 그릇, 소금 8g.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90g입니다.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2배 가까이 초과하는 거예요. 나트륨이 뇌를 망가뜨리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나트륨이 뇌혈관 세포 안으로 강제로 침투합니다. 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부푼 세포들이 서로 밀착되면서 혈관을 짓누릅니다. 혈액이 못 흐릅니다. 뇌 조직이 서서히 괴사해요. 죽은 조직 자리에 딱딱한 반은이 생기면서 뇌가 쪼그라듭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나트륨이 뇌혈관 내피세포까지 직접 침투한다고 합니다. 싱겁다고 생각하시는 국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 전부 숨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아, 그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수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3개월 만에 뇌가 40% 위축된 분. 그분도 매일 아침 된장찌개 2그릇씩 드셨어요. 28년간요. 그분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세 번째 습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드시는 분 계세요? 솔직히 별로 없을 거예요. 바쁘니까요. 출근 준비하랴, 아침 차리랴. 물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주 화장실 가기도 싫고요.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 아침 여러분의 뇌에 극심한 가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땀, 호흡, 소변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경미한 탈수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물을 안 마시고
커피나 짠 국물부터 먹으면요,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65세 강수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물보다 음료를 좋아하셔서요. 아침에는 과일 주스나 스포츠 음료만 드셨습니다. 물은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기껏해야 반 컵 정도만 드셨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어요. 만성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40%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요. 아침 공복 시 체내 수분이 3% 부족한 상태에서는 뇌 혈류량이 30%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25% 저하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요. 끈적한 혈액은 가느다란 뇌혈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이 5배 증가해요. 뇌세포도 쪼그라듭니다. 세포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노폐물도 쌓여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뇌에서 생성되는 독성 단백질인데요.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독성 물질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쌓입니다. 70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물 대신 오렌지 주스를 드셨어요. 과일이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시판 주스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한 잔에 각설탕 6개에서 8개 분량이에요. 이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요. 높아진 혈당은 뇌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뇨병과 치매 위험을 동시에 높이는 거예요. 네 번째 습관,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입니다.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뻐근하면 어떻게 하세요? 진통제부터 찾으시잖아요. 습관적으로 약 한 알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공복에 먹는 진통제가 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71세 김영숙 할머니는 편두통이 심해서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스피린 2알을 드셨습니다. 3년간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뇌출혈이었어요. 아스피린의 한금고 작용 때문에 뇌의 미세혈관이 터진 겁니다. 진통제가 뇌를 파괴하는 과정을 아세요? 진통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이 몸속에 들어가면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보호 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뇌혈관이 쪼그라들어요. 혈류량이 55%까지 줄어버립니다. 뇌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요. 독성이 15배로 증가합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예요. 67세 박선영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파는 초코파이와 단팥빵으로 23년간 아침을 해결하셨습니다. 간편하고 달콤해서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정상의 50%밖에 안 나왔습니다. 뇌 MRI 상해마와 전두엽의 위축이 심각했어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초코파이 하나에는 자연식품의 30배에 달하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인공 트랜스 지방은 몸에 흡수되자마자 뇌를 집중 공격해요. 뇌혈관 벽에 달라붙어 플라크를 만들고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자, 이제 4가지 습관을 다 살펴봤습니다. 공복 커피, 짠 국물, 물 부족,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세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손주들 얼굴이 생각나세요?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부를 때 여러분이 이름을 못 알아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젊었을 때 고생하느라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집안 일구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웠고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김영수 할아버지. 3년 전에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던 분, 뇌가 40% 위축되어서 아내 이름도 기억 못하셨던 분, 그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할아버지께 4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라고요. 첫째,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45분 후에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을 드세요. 셋째, 커피는 식후 2시간 반 뒤에만 드세요. 넷째, 약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고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으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안 믿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될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어요.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셨습니다. 어색했어요. 커피를 안 마시니까 정신이 멍했습니다. 셋째 날,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커피 생각이 미칠 것 같았어요.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났습니다. 금단 현상이었습니다. 버티셨습니다. 넷째 날. 전환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조금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일곱째 날. 됐습니다. 아내 이름이 떠올랐어요. 영희야 라고 불렀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셨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검사가 있었습니다. 뇌 혈류량이 5%로 증가했어요. 12%포인트 개선된 겁니다. 담당 의사도 놀랐습니다. 5개월 후 뇌 혈류량이 68%로 회복되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4점에서 7점으로 올랐어요. 거의 정상 범위에 진입한 겁니다. 11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뇌 혈류량이 85%로 회복되었고요.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9점이 나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의사가 학회에서 발표할 정도로 놀라운 사례였어요.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 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손녀는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문제는 딱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아요. 31년 의사 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거든요. 직업의 일부니까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자, 이제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적어두세요. 첫 번째, 기상 직후 따뜻한 물 마시기. 아침에 눈 뜨면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천천히 몸을 깨우세요.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쭉쭉 펴고요. 몸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에 침대에서 내려오세요. 일어나서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을 준비하세요.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벽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천 비슷한 38도에서 42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350ml 정도를요. 8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씩 음미하듯 삼키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이 놀라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후 45분 동안은요.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물이 위장을 통해 소장으로 이동하고요. 혈액으로 흡수되어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이 수분을 이용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요. 이 소중한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 드시기. 45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국물의 염분을 3분의 1로 줄이세요. 된장이나 소금 대신 표고버섯, 양파로만 우린 담백한 육수를 사용하세요. 김치도 흐르는 물에 3번 헹구어서 염분을 빼고 드세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국물 자체는 3분의 1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싱겁다고요? 소금 대신 다양한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 돼요. 표고버섯 육수,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우려서 사용하면 깊은 감칠맛이 납니다. 마늘, 생강, 양파, 대파 같은 향채를 많이 사용하면 싱거운 맛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아침 식탁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컵라면처럼 염분이 높은 국물 요리,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 젓갈, 장아찌, 고추장, 쌈장 같은 발효 양념. 대신 드셔야 할 음식들은요. 계란찜, 두부조림, 시금치 나물처럼 담백한 반찬이 좋습니다. 고구마,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처럼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는 채소도 좋아요. 현미밥, 흑미밥, 귀리밥처럼 가공하지 않은 통곡물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 먹던 반찬으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서양식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처럼 밥을 끊을 필요 없습니다. 평생 밥 먹고 살아온 우리한테 밥 없는 식사는 식사가 아니잖아요. 현미밥 반 공기,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나물 반찬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돈도 안 들어요. 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커피는 식후 2시간 반 뒤에만.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타이밍을 바꾸세요.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말고요. 아침 식사 후 2시간 반이 지나서 드세요. 식후 2시간 반이면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완전히 내려가고요. 혈당도 안정됩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공복에 마실 때보다 카페인의 충격이 70% 정도 줄어들어요. 뇌혈관도 덜 수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양도 줄이세요. 하루 한 잔으로 엄격히 제한하세요. 커피 대신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같은 곡물차도 좋은 대안입니다. 카페인이 없고 뇌의 부담도 없어요. 네 번째, 약은 반드시 식후에. 진통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드신다면요. 반드시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약을 먹지 마세요. 음식이 위장에 충분히 있을 때 약을 먹으면 위산과 음식이 약을 감싸서 독성을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진통제는 가능하면 줄이세요. 몸이 아플 때마다 약부터 찾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가공식품은 아예 식탁에서 지우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햄버거, 피자, 컵라면, 냉동만두 같은 것들은 금물입니다. 복잡해 보이세요? 사실 간단합니다. 물 마시고 싱겁게 먹고 커피는 나중에, 약은 식후에.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바꾸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못하실 줄 아셨어요. 근데 하셨습니다. 11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5개월 후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후면 혈액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젊어졌어요. 할머니 예뻐졌어요 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안 되려면,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려면, 이웃 앞에서 당당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남았어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공복커피는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시킵니다.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드세요. 둘, 짠 국물은 뇌혈관의 염분 폭탄을 터뜨립니다. 염분을 3분의 1로 줄이세요. 셋, 물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혈류를 막습니다. 하루 1.8리터 이상 마시세요. 넷,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약은 식후에, 가공식품은 끊으세요. 다섯, 기상 후 45분 황금 시간을 만드세요. 이 시간이 하루 뇌 기능을 좌우합니다. 부탁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시작합니다. 이 4글자면 돼요.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광고 없이 헛소리 없이 건강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형제자매에게, 50 넘은 친구에게,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른 그 사람에게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이 정보가 부모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58세예요. 31년 동안 사람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어요. 건강을 챙기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것.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입니다. 기억이 여러분이고 판단이 여러분이고 감정이 여러분입니다. 그걸 지키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